동물의 직감이 인간의 이성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때로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예리한 통찰력을 갖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늙은 개가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인간의 교활한 속임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동물의 충성심과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 강사는 60세의 전직 형사로 30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작년에 퇴직한 후 조용한 주택가에서 외동아들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강산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15살 된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강산이 신참 형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반자였어요. 원래는 경찰견으로 훈련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게 되었고 강산이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된 것이죠. 15년 동안 강산과 민준을 지켜온 백구는 이제 털에 흰색이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강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30대 중반의 아들 민준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었어요. 백구야, 오늘 손님이 온다더니 너도 기분이 좋은가 보네. 강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강산 주변을 맴돌았어요.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산은 정성껏 고등어 조림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 강산이 고등어를 손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35살이 될 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탓이었죠.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하니 강산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출발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알겠다. 차 조심해서 와라. 강산이 답했습니다. 강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정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했어요. 거실 소파도 다시 한번 털고 화분의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백구도 강산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왔구나. 강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그 뒤로 단아한 여성이 따라왔어요.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서유리 씨예요. 민준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유리라고 합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유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목소리가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민준이한테 좋은 분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강산이 미소 지으며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차분했던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와랄랄, 와랄랄. 백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경계심에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서유리를 향해 계속 짖어댔어요. 백구야, 왜 그래? 민준이 당황하며 백구를 말렸습니다.
죄송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데. 강산도 당황했습니다. 서유리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를 처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백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유리가 움직일 때마다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1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던 백구였지만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백구가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데. 강산이 의아해했습니다. 민주는 백구를 안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서유리를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강산이 거듭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동물들이 민감하잖아요. 서유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강사는 30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 데 익숙했어요. 서유리의 반응에서 뭔가 어색한 점을 감지했지만 첫 만남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민준이 백구를 안방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그제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 강산이 서유리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서유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정리를 잘하세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산은 정성껏 준비한 고등어 조림을 내왔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라 간단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고등어 조림 정말 좋아해요. 서유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서유리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고 민준과는 회사 업무로 만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계속해서 백구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슬프고 간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백구가 오늘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강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서유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산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서유리의 말투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유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민준이 배웅을 나간 사이 강산은 백구를 안방에서 꺼내 주었어요. 백구는 즉시 현관으로 달려가 서유리의 냄새를 맡으며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백구야,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강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강산을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알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돌아와서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민준을 따라다니며 애교를 부리던 백구가 오늘은 유독 민준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백구가 오늘 정말 이상해. 왜 저러는 거지?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글쎄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강산이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잠들기 전 백구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어요. 백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니? 강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백구는 강산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강산은 백구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백구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유리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없이 혼자 왔어요. 아버님 계세요? 서유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유리 씨.
혼자 왔네요. 강산이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민준 오빠가 회사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난번에 백구 때문에 소란스러웠는데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유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백구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유리가 들어오자마자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랄, 컹컹컹.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도 더 격렬했습니다. 백구가 서유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우는 모습은 거의 공격적이었어요. 백구야, 안 돼. 강산이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유리는 가방을 꽉 껴안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산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구가 특히 서유리의 가방을 향해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방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걸까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도 이러네요. 강산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백구가 아픈 건 아닐까요?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서유리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강산은 서유리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백구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네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시니까 건강검진도 받으시고요. 서유리가 동조했습니다. 그날 서유리는 차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하지만 백구는 서유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현관 주변을 계속 맴돌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강사는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0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사는 컴퓨터를 켜고 서유리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소개한 정보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서유리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회계사라고 했는데 관련 자격증 정보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 흔적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강산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강산은 백구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혹시 정말 백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백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수의사가 진찰 후 물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수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스트레스요? 강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뭔가 백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수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강사는 수의사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을 굳혔어요. 백구가 서유리에게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강사는 은밀히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서유리가 올 때 그녀의 행동을 관찰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서유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조제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서유리가 작은 병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네요. 이런 것까지 강산이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한 알씩 드시면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서유리가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백구는 서유리를 보자마자 짖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유리가 가져온 약병을 보고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와랄랄, 컹컹컹. 백구가 약병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자 서유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 정말 위험해요. 혹시 백구를 다른 곳에 맡기시는 건 어떨까요? 서유리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곳에요? 강산이 되물었습니다.
네, 요양원 같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면 백구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서유리가 설명했습니다. 강사는 서유리의 제안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15년을 함께 산 백구를 어떻게 다른 곳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해 볼게요. 강산이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서유리는 그날도 차를 마시고 갔어요. 하지만 강사는 서유리가 차에 뭔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차에 넣었던 것이죠. 뭘 넣은 거지? 강산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다행히 강사는 그 차를 마시지 않았어요. 백구가 너무 시끄럽게 지저대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강사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서유리가 정말로 차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해. 강산이 확신했습니다. 강사는 즉시 옛 동료인 민국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서유리에 대해 조사를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민구가 나야.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강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백구의 직감이 옳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국 형사에게 연락한 다음 날 강사는 서유리가 가져온 건강보조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타민처럼 보였지만 강산의 오랜 경험으로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백구야, 너는 이 약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니? 강산이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약병만 봐도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웠어요. 평소 온순한 백구의 이런 반응은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민준은 서유리 이야기만 하며 지냈어요. 아버지, 유리가 백구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백구를 전문 요양원에 맡기는 건 어떨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양원? 강산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백구도 나이가 많고 요즘 행동도 이상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강사는 민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15년을 함께한 백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백구는 우리 가족이야. 어떻게 다른 곳에 보낼 수 있겠어? 강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백구가 유리를 계속 위협하면 어떡해요? 유리가 무서워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아들이 서유리 편만 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섣불리 자신의 의심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평소보다 더 강산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강산이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강산을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유리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홍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아버님, 건강에 좋은 홍삼을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우려드릴게요. 서유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요. 이런 것까지. 강산이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서유리는 부엌에서 홍삼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슬쩍 지켜보니 서유리가 또다시 뭔가를 차에 넣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서유리가 강산 몰래 차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던 것이죠. 백구도 서유리가 부엌에 있는 동안 계속 지저댔어요. 평소보다 더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자, 아버님. 따뜻할 때 드세요.
서유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강사는 차를 받아들였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백구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맛있네요. 강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서유리가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서유리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가방을 입으로 물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서유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백구가 가방을 세게 흔들자 가방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약병들과 주사기, 그리고 병원 처방전 등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제가 복용하는 약들이에요. 서유리가 당황하며 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이미 처방전의 내용을 일부 확인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약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조제라고 하셨는데 강산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비타민이랑 함께 복용하는 거예요. 서유리가 변명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서유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구가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빨리 어디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유리가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강사는 확신했어요. 서유리가 백구를 멀리 보내려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강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리는 그날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강산은 서유리가 남기고 간 홍삼차를 몰래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성분 분석을 받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백구는 서유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현관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강사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준아, 유리 씨가 가방에서 이상한 약들을 떨어뜨렸어. 강산이 말했습니다. 약이요? 유리가 아픈 곳이 있나 보네요.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보니까 일반적인 약이 아닌 것 같더라. 강산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유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산은 아들의 반응을 보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준이 이미 서유리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강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도 잘 챙겨드리려고 하잖아요. 민준이 서유리를 변호했습니다. 강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민국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산아, 내가 부탁한 서유리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민국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강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유리라는 이름으로는 회계사 자격증이 확인되지 않아.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허위로 되어 있어. 민국이 설명했습니다. 강산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서유리가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조사해 줄 수 있어? 강산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강산아, 혹시 위험한 상황인 거 아니야? 민국이 걱정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백구가 계속 경고하고 있어. 강산이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산은 서유리가 남기고 간 홍삼차를 들고 지인인 약사를 찾아갔습니다. 성분 분석을 부탁하려고 했어요. 이거 급하게 분석해 줄 수 있어? 강산이 부탁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결과 나올 거야. 약사가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사는 백구와 함께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서유리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민준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백구야, 내가 계속 경고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강산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강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카메라를 더 설치하기로 했어요. 서유리가 다음에 올 때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사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강산아, 큰일 났어. 이 홍삼차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야. 약사가 긴급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수면제라고? 강산이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 누가 이런 걸 준 거야? 약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산은 이제 확신했어요. 서유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히 민국 형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민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서유리가 내 차에 수면제를 넣었어. 강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즉시 신고해야 해. 민국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걱정돼. 아직 서유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 강산이 걱정했습니다. 그럼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자. 내가 도와줄게. 민국이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유리가 내일 이사한다고 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대요. 민준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강사는 긴장했어요. 서유리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라도 해야겠네. 강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리가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강산은 이번이 서유리의 정체를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민국 형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백구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자. 강산이 다짐했습니다. 백구도 강산의 긴장감을 느끼는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행동했어요. 마치 내일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차를 준비해 왔다고 했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정성껏 준비한 차를 대접하고 싶어요.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강사는 모든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민국 형사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리가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동안 백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짖었어요. 와랄랄, 컹컹컹. 백구야, 조용히 해. 강산이 일부러 백구를 꾸짖는 척했습니다. 서유리는 차를 가져오면서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차예요. 꼭 다 드세요. 강산은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어요. 맛있네요. 강산이 연기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서유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몇 분 후 강산은 일부러 어지러운 척했어요. 갑자기 어지럽네. 강산이 연기했습니다. 아, 많이 어지러우세요? 소파에 누우세요. 서유리가 친절한 척하며 강산을 부축했습니다. 강산이 소파에 누우자 서유리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친절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지겠네요. 서유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서유리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가방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가. 서유리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가방이 찢어지면서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독성 약물, 주사기, 그리고 여러 개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산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서유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백구가 알려줬어요. 강산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그 지독한 개 때문에. 서유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국 형사가 동료들과 함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민국이 외쳤습니다. 서유리는 체포되었고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로 그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지연이었고 여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전과자였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이럴 수가. 유리가 정말. 민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백구가 우리를 지켜줬어. 강산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백구는 마침내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강산의 품에 안겼어요. 15년간 함께한 동반자가 가족을 구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연이 체포된 후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노린 연쇄 범죄자였어요. 이미 3명의 노인을 독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민국 형사가 강산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네. 강산이 소름 끼치며 말했습니다. 백구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깨의 후각은 정말 대단해. 민국이 감탄했습니다. 강산은 백구를 바라보며 새삼 고마움을 느꼈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렇게 자신을 구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서유리가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너도 속은 거야.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강산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 특히 백구는 오랫동안 경찰견 훈련을 받았으니까 더욱 그렇지. 강산이 설명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평소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강산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지연이 준 약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으시네요. 조금만 더 많이 드셨다면 위험했을 텐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에 살았어요. 강산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산은 백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백구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로 만든 특식이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강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도 백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나이 들고 말썽만 부리는 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었구나. 민준이 백구에게 사과했습니다. 백구는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용서한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은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주인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하실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백구가 주인공이니까 백구 위주로 해주세요. 강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자들은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에 이런 큰 일을 해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개네요. 이런 개를 키우시다니 부럽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강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백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선물과 편지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백구가 유명해졌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영웅이니까. 강산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은 끝났지만 백구는 여전히 나이가 많은 개였습니다. 수의사는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어요. 백구가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물론이죠. 백구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니까요. 강산이 답했습니다. 박지연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강산과 민주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백구도 중요한 증거가 되어 법정에 함께 갔어요. 피고인 박지연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독성 물질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강산은 증인석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특히 백구의 행동이 어떻게 위험을 알려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백구가 처음 피고인을 보았을 때부터 계속 경계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어요. 강산이 증언했습니다. 박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독성 약물과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산과 민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백구도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자. 강산이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산은 백구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정말 대단한 개구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강산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강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강산은 백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목걸이와 이름표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영웅 백구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어때? 멋지지? 강산이 백구에게 목걸이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새 목걸이가 마음에 드는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걸어 다녔어요. 민준도 백구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좋은 사료였어요. 백구야, 미안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백구는 민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 그의 손을 살짝 하차주었어요. 가족 간의 오해가 모두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강산과 민준, 그리고 백구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끈끈해졌어요. 특히 민준은 백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백구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백구는 우리보다 사람을 더 잘 알아보는 것 같아. 강산이 동의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백구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백구를 보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백구야. 오늘도 건강해 보이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산 곁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산과 민준, 그리고 백구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졌어요. 특히 백구에 대한 민준의 태도,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백구야, 산책 갈까? 민준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 백구와 산책을 나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자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백구도 민준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들과 백구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어느 날 강사는 옛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퇴직한 형사들이 모여서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강사나, 내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던데 백구가 정말 대단하더라.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어. 백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강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개의 직감이 정말 무섭구나. 우리도 수사할 때 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일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 다른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강사는 동료들에게 백구와의 1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경찰견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구나. 너 같은 주인을 만나서 백구도 행복할 거야.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사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았어요. 요즘 백구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끝나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백구야, 내가 우리 집의 진짜 수호신이구나. 강산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강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강산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백구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해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세요. 선생님이 부탁했습니다. 강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백구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백구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진짜 백구다.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강사는 아이들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백구가 가족을 위험에서 구했는지, 동물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와, 백구가 정말 똑똑하네요. 한 아이가 감탄했습니다. 동물들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백구는 아이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백구가 몇 살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15살이야.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 뻘이지. 강산이 답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인데도 이렇게 용감하네요. 아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산과 백구는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백구도 즐거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준 것 같아. 동물 사랑의 중요성을 알려줬지. 강산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백구 이야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이지. 강산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백구와 너만 있으면 충분한데. 강산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나시면 백구가 또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 증명됐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백구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백구가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 백구가 승인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강산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사는 백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백구가 좋아하는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바다 보러 갈까? 강산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여행 가방을 보자마자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닷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가족 여행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백구, 저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백구는 파도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백구야, 기분 좋아? 강산이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강산과 민주는 백구가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백구 덕분에 더욱 그런 것 같아. 강산이 답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세 가족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백구는 강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강산이 백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백구는 강산을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닷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강산과 민준, 그리고 백구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박지연 사건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가족 간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어요. 어느 날 강산은 백구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15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게 걸어 다녔어요. 백구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강산이 말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백구 맞나요? 신문에서 봤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산이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봐요.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강산은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순이었고 근처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구는 순이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백구가 순이 씨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강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동물들이 저를 좋아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산은 산책할 때마다 순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매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백구도 순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순이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별다른 일은 없는데. 강산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순이 아주머니 때문인가요? 민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산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민준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아버지, 좋은 분이시면 사귀세요. 백구도 인정했잖아요. 민준이 격려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관계가 아니야. 강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이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강산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제 꽃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백구도 함께 가도 될까요? 강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백구도 환영이에요. 순이가 답했습니다. 꽃집에 도착한 강산은 아름다운 꽃들에 감탄했어요. 순이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강산이 말했습니다. 네, 꽃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순이가 답했습니다. 백구는 꽃집 안을 둘러보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순이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백구가 정말 얌전하네요. 꽃을 건드리지도 않고.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백구는 원래 똑똑해요. 상황을 잘 파악하거든요. 강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 취미, 그리고 인생관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강산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백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구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강산이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산은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순이 아주머니와 어떠셨어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시더라. 강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백구도 좋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어요. 몇 개월 후 강산과 순이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순이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백구야, 순이 이모가 온다. 강산이 말하면 백구는 현관으로 달려가 기다렸습니다. 순이도 백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매번 올 때마다 백구를 위한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맛있는 거 가져왔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순이, 그리고 백구가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백구가 인정해준 분이니까 정말 좋은 분이실 거야. 강산이 답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 줬구나. 강산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연 사건을 통해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족까지 연결해준 백구였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 강산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강산을 올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15년간 강산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순이와 민준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네 가족이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이죠. 민준이 답했습니다. 강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물의 순수한 사랑과 충성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백구가 가르쳐 주었다고 말이에요. 백구는 강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임무를 완수한 충실한 경비견처럼 말이에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고 새로운 행복까지 가져다 준 백구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백구와 함께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내일도 백구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동반자, 그리고 가족의 수호신 백구와 함께 말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